자,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2학기 예측 모델 과목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번 학기에는 좀 대면 강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최근에 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으로 100%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자료와 강의 자료는 블랙보드에 다 게시를 할 거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주기적으로 블랙보드를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진행 시 오프라인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 월요일, 수요일 9시에서부터 10시 15분 1교시 수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신공학관 218호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창의관 802로 B에 있고요.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오피스 아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뭐 어떤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질문을 하고 싶을 때 오프라인에서 질문하고 싶을 때 이메일로 약속을 잡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학기 TA는 두 명인데요. 이지윤 학생과 김상훈 학생입니다. 여기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이제 과목에 어떤 교재 꼭 이제 여러분들이 꼭 준비해야 될 교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 모델에 관련한 여러 가지 참고 문헌들을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또 제가 제공해 드리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 교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되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 참고 문헌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적 산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은 크게 네 가지, 과제, 그다음에 시험, 테이크홈 exam, 프로젝트, 출석 이 네 가지로 성적을 산출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과제는 40%에 해당하고 상대평가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상대평가는 어떻게 할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테이크홈 exam이고요. 한 20%. 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프로젝트는 30%에 해당하고요. 상대평가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네 번째로 출석은 10%인데요. 제가 이제 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상을, 동영상을 블랙보드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그 학습을 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지정해 둘 건데요. 그 기간, 지정해 둔 그 시간 내에 시청을 하셔야지 출석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해진 시간을 명시해 드릴 테니까 그 시간 내에 해당 영상을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고 따라서 출석에 크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시간에 동영상을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제는 거의 매주 나올 예정이고요. 자, 과제는 제가 블랙보드에 공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나는 못 봤다라든지 뭐 제가 따로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공지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수시로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못 봐서 못했다라든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해답을 이제 블랙보드를 통해서 제출을 하시게 되는데요. 블랙보드에는 과제를 제출하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랙보드를 통해서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늦게 제출하면 그 시스템에서 제출하시기 때문에 정확히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늦게 제출하면 이제 0점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유가 있으신데요. 지금 그런 이유를 제가 하나하나 다 이제 들어주다 보면 너무 이제 한도 끝도 없고 또 어떤 경우에 이게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늦게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0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과제 제출 시간에 무슨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미리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항상
딱 데드라인 시간에 맞춰서 제출을 하려다 보면, 제출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은 다 이해할 만하지만,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이걸 하나하나 들어주다 보면 이제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어, 가능하면 조금 데드라인보다는 좀 일찍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제는 이제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 채점 기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과제는 제가 이제 상대평가라고 했고요. 과제에 대한 그 점수는 이렇게 네 단계로 4점, 2점, 1점, 0점 이렇게 네 가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4점은 모든 과제 문제를 매우 성의 있게 수행하셨을 때 제가 4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점은 굉장히 열심히 수행한 과제를 열심히 수행한 그런 어떤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조금 크레딧을 주기 위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10% 이내, 총 수강생의 10% 이내로 상대적으로 10% 이내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점은 이제 모든 과제의 문제를 성의 있게 수행한 그런 학생들에게 부여가 될 거고요. 다음에 1점은 모든 과제 문제를 수행했으나 풀이 과정이 위에 두 점수 2점, 4점을 받은 사람에 비해서 학생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희가 1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점은 과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 70% 이상의 문제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한 풀이 과정 없이 정답을 적은 경우에도 문제를 풀지 않은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충분한 풀이 과정이 있다 없다는 누가 판단하냐면 채점자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채점을 하고 이제 만약에 0점을 받았는데 0점을 받은 학생이 나는 문제도 70% 이상 풀었고 그 다음에 풀이 과정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왜 0점을 받았느냐? 이렇게 뭐 질문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 풀이 과정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 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점이나 4점에 성의라는 이제 용어를 썼는데요. 성의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의 정도는 채점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성의 있게 했는데 왜 4점을 못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은 가급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상대평가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우리가 판단하기에 훨씬 더 열심히 한 그런 어떤 친구들에게 4점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이제 2점을 부여할 테니까 성의 정도는 채점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워드나 이런 거 컴퓨터로 타이핑을 해가지고 이 과제를 제출하는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글씨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손으로 답안지를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글씨를 못 알아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푼 어떤 그 답안지와 관계없이 0점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채점을 하다가 보면 글씨가 너무 알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알아보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싶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 우리 그 채점자가 판단하기에 글씨를 못 알아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경우에는 0점이 부여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제는 100% 주관식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채점 기준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명확한 채점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다소 애매한 채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어떤 궁금한 점을 저에게 일일이 매번 질문을 하고 왜 내가 2점을 받았습니까? 내가 왜 1점을 받았습니까? 설명을 해달라고 계속 설명을 요구하다 보면 어, 굉장히 힘든 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게 채점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채점 결과에 과도한 어떤,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너무 이해가 안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메일로 문의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 최대한 어떻게 공정하게 채점을 할 테니까 너무 그 채점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문의를 해주시는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은 이제 온라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테이크홈 이그잼 형식으로 볼 텐데요.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갖고 가셔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고, 따라서 자료는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에브리띵이에요. 다만 오픈 에브리띵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자료는 자유롭게 볼 수 있으나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볼 수 있으나 반드시 혼자서 수행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친구들과 또 혹은 뭐 부모님들이나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과 상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이걸 잘 지켜주시고요. 잘 지켜주시고요. 자, 이제 프로젝트는 전체 그레이드의 30%에 해당하는데요. 이제 학기 말에 진행할 거고요. 정확한 일시는 추후 공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는 이제 학기 내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기 말에 진행한다라는 건 뭐냐면 발표를 학기 말에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기 중간에 한번 중간 점검을 할 거고요. 중간 점검 일시도 추후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예측 모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법들을 배울 텐데요. 그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석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지요.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실제 여러분들이 수집해도 좋고 또 인터넷에 있는 그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데이터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연구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업 시간에 배운 방법론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어떤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PT 슬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결과를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발표는 제가 이제 문제 독창성,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준비한 성실성 위주로 이제 평가를 할 거고요. 자, 제가 여기에 지금 이제 좀 빼먹었는데 이 프로젝트는 팀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강 인원이 현재까지로 한 56명인데요. 지금 56명인데 정확한 수강 인원이 나오면 한 팀당 몇 명씩 몇 명으로 구성할지를 제가 이제 추정적으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3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팀 프로젝트.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지금 이 슬라이드에는 없는데 팀 프로젝트라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은 제가 뭐 오늘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는 않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 모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방법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